우리 정부는 해마다 이맘때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조사를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이 다시 한번 깨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사교육 부담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추이를 분석한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무려 이 4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을 발표하셨습니다. 먼저 이 수치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통계청에서는 매 연도마다 1만 가구, 전국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상세한 소비 실태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원자료를 분석을 해서 세부적으로 가는 사교육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교육부와 통계청에서도 해마다 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조사와는 조금 이 규모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보면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가 좀 줄었으면 웬만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조사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게 한 1조 정도 비용인데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거에는 빠져 있어서 아마 좀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포함된 거는 영유아 관련돼 있는 사교육비. 요즘 보면은 만 4세, 7세 고시라는 게 막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영유아 관련된 교육비도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상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포함하면 실제로 쓰는 사교육비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석을 해내신 건데요. 네. 이 결과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난 2019년부터 추이를 보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는 사교육비 지출액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해마다 사교육비 대책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그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을 좀 믿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교육부가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몇몇 가지의 장담을 했는데 실제로는 잘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교육보다는 학교보다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에 좀 그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교육 관련된 교육 관련된 비용들이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이가 상당히 좀 안타깝게 보입니다. 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네.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소득에 따른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놀라실 것 같은데 2019년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2024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이제 5단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맨 하위 있으신 분들은 매 월마다 한 3천여만 원을 이제 아이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만 원 이상을 한 달에 사교육비를 쓴다 보면은 이걸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면 10배가 아니고 무려 10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의 사교육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자녀들이 가만히 학교만 믿고 공부를 해서는 과연 좋은 대학에 가거나 자녀가 원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겠냐라는 판단을 서게 될 거고요. 지금 7세나 4세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학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라 전체로도 교육 전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사실 지난 2023년부터 일명 사교육 카르텔 없애겠다고 사실상 전면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뭐 아직 공식 통계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만일 지난해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 대책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조만간 아마 공식적으로 초중고 관련된 사교육비를 발표를 할 텐데 제가 단언컨대 무조건 늘었을 겁니다. 줄었다면 그 조사가 조금 이상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여러 지표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교육 관련된 카르텔은 한 번에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 2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학원에 팔기도 하고 또 수능 관련돼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외부에 유출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더 엄격하고 강력한 대책을 교육부가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꾸준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교육비 문제가 정말 가계 경제도 위협하고 교육 현장에도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추가로 더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한 것 중에 하나는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되면 불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입시 제도, 수능 제도를 이제 맡게 되고 저 지금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선택 과목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안정적인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이제 EBS이기 때문에 EBS와 수능 관련돼 있는 연계를 교과서 연계를 했을 때 가장 사교육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EBS 하나만 보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앞으로 추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 정책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 전반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측 가능한 입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교육비가 늘 때마다 항상 원인으로 꼽히는 사안 중 하나가 입시 불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의대 증원 문제도 있었고요. 네. 이 무전공 선발도 급격하게 늘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거든요. 이 입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의 정책을 발표를 했으면 그 정책을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 연도마다 뭔가의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그 틈바구니를 가장 빠르게 파고드는 것은 결국 학원이고 학교의 대응력은 좀 늦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봐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을 우리만 믿고 우리가 최대한 많은 부분을 하겠다. 뭐 EBS 관련된 수능 강좌가 됐든 꾸준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정착이 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도 곧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분석 결과 내놓을 때 실제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만한 좀 획기적인 대책도 함께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